안녕하세요. 한국의 문화유산 소개 채널 디그닥 프로젝트입니다. 서울 대원각사비 일부는 다들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대원각사비의 비신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각사비의 앞면에는 김수훈이 짓고 성인이 쓴 대명 조선국 대원각사비명 병서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서고종이 짓고 정난동이 쓴 대원각사비 음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마모 때문에 비석에 새겨진 각자를 직접 눈으로 구분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탑본 역시도 마모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기록되었는지 여건이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앞면의 비문은 중동 13년의 신임계가 성동 이후의 시와 문장을 모아 엮은 속동문선과 1913년부터 1919년까지 일본인 학자 가스라기 스에하루가 엮어 간행한 조선 금석 총란에 남아있습니다. 뒷면의 비문은 1916년 4월 5일 창간된 불교진흥회의 기관지인 조선불교계와 조선금속총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원각사 창건에 관한 기록인데, 원각사와 원각사비에 대해 짚고 넘어갈 부분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훈이 지은 비문의 앞면에는 원각사의 규모와 가람 배치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월 을묘일에 이르러 낙성을 고하니 칸으로 헤아려 모두 300여 칸이다. 불당이 한가운데 우뚝하여 대광명전이란 에코를 내리고, 왼쪽은 선당이라 하고 오른쪽은 운집이라 하며, 문은 적광문이라 하고 다음 바깥문은 반야문이라 하고 다음 바깥문은 해탈문이라 하고, 종을 단 건물은 법례각이라 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곳은 향정녀라 하였다. 동편에는 못을 파서 연을 심고, 서편에는 동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정전 뒤에다 장경각을 두어 해장전이라 하였다. 절이 모두 완성되었는데 그 규모가 모두 300칸이라고 합니다. 칸은 한옥 건축물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면적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주칸이라고 하며, 사방 각각 1주칸을 한 칸이라는 면적 단위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면 3칸, 측면 2칸인 집은 6칸 집이라고 합니다. 이런 칸이 총 300칸이라고 하니 크긴 큰 규모인데,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를 제한한 가사 규제에 관한 세종실록의 기사를 일부 발췌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조에 하교하기를 대소 신민의 가옥이 정한 제도가 없어 이로 말미암아 서민의 가옥은 참남하게도 공경의 빚이고, 공경의 주택은 참남이 궁궐과도 같아서 서로 다투어 사치와 화미를 숭상하여 상하가 그 등위가 없으니 실로 언당하지 않은 일이다. 이제부터 친아들 친형제와 공주는 50간으로 하고, 대군은 10간을 더하며, 2품 이상은 40간, 3품 이하는 30간으로 하고, 서민은 10간을 넘지 못할지며 주춧돌을 제외하고는 숙속을 쓰지 말 것이다. 또한 화공과 진체 단청을 쓰지 말고 되도록 검소 간략한 기풍을 숭상하되, 사당이나 부모가 물려준 가옥이나 사들인 가옥, 외방에 세운 가옥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였다. 라고 하여 왕족인 대군이 60칸, 3품 이하는 30칸, 서민은 10칸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 규제는 조선의 법률집인 경국대전과 대전회통에도 등재되었습니다. 수천 칸인 궁궐의 규모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300칸은 대군저택의 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문에서는 규모 외에도 문의 이름과 정각의 이름 배치 등이 꽤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광명전이라는 법당의 이름으로 보아 우리는 또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원각사의 주불은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을 봉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광명전이라는 이름은 광명편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광명편조는 부처의 공덕에서 나오는 광명이 연무라는 중생을 두루 비추어 보호한다는 뜻으로 비로자나의 뜻 속에 광명편조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당에 주된 불상으로 비로자나 불상을 모신 곳의 경우 대적광전, 대광명전, 비로전 등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비로자나불의 가장 큰 특징은 손을 맺는 수인인데, 주먹쥐인 왼손에 검지를 고추 세우고 이 검지를 오른손으로 쥔 직권인을 맺고 있습니다. 손의 위치가 바뀌는 등 일부 변형도 있으며, 조선시대 비로자나불의 수인은 주먹을 쥔 왼손 전체를 오른손으로 감싼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석 뒷면에 서거정이 지은 음기에는 원각사비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또 신 서거정 등에게 명하시어 불사의 전말과 그에 더하여 비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을 기록하여 영원히 전하도록 하라고 하시었다. 이에 도제조인 신 한명회 등이 감독하여 몇 달 동안 새기고 이외 해탈문 안에 동쪽에 비를 세웠다. 조선 전기의 유명한 재상 중 한 명인 한명회가 공사 감독을 하였었네요. 옅은 비는 해탈문 안에 동쪽에 세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의 한 연구자는 원각사의 가람배치도를 작성하였는데요. 해탈문을 지나 오른쪽엔 원각사비가 있고 중문인 반야문을 지나면 좌우에 화원과 연못, 종, 각인, 법례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적광문을 지나면 좌우에는 승당과 선당이 있고 정면에는 비로 잔화부를 모신 대광명전이 있는 모습입니다. 주법당 뒤로는 불교 경전이나 목판을 보관하는 장경각 건물인 해장전을 두고 있습니다. 원각사진은 2001년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시골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원각사와 관련 지을 수 있을 만한 조사 성과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평지 가람의 특성상 지속적인 훼손 및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아직 땅속에 일부라도 원형을 간직한 유구가 남아있길 바라며 발굴 조사가 진행되기를 기다려봅니다. 보물 서울 대원 각사비 2부를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비문의 전체 내용은 3부 말미에 전제해 놓겠습니다. 3부에서는 원각사의 폐사와 함께 이후 원각사비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디그닥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